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코스피가 장중 내내 강세를 유지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종가에만 4,400억 원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출회되는 것이 지수 급락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은행이 올랐고 비금속 광물, 건설, 기계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힘을 잃고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더 많았고요. 비금속 광물, 건설, 기계, 운송 장비가 약세를 보였고 의료정밀, 은행, 운수창고 등은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내마녀의 날이 드디어 이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많은 주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조심해야 하는 주였습니다. 내마녀의 날뿐만이 아니라 10일, 13일 FOMC 회의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이제 발표일이었죠.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미국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기까지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이전에 결과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야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의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금리 인상의 여부가 결정이 되었고 이 여파로 인해서 초반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마녀의 날인데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잘 가는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회복을 많이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역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 지수 역시도 하락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던지면서 패대기 치는 장이 펼쳐졌다. 이제 오전장에 한번 이제 신내줬다가 오후장에 이제 내마녀의 날이 이제 마녀들이 장난을 친다고 지수를 끌어내리고 주가 역시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반등을 보여주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번 주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과연 지금까지 매집을 해놓았던 종목들이 폭발적인 수익을 보여주느냐, 내마녀의 날이 끝나는 주를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주부터 과연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장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지금이 저가 매집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폭발적인 수익 장세를 스타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마지막 기회로서 삼는 날로 하셔야 되겠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기회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장을 저가 매집의 기회의 마지막 기회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마녀의 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장인 내일까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종목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포스링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링크 자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상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포스링크만 놓고 보기보다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을 드리면서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가에 주가가 박살났을 때
그럴 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떠오를 때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매도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 이게 급등할 때 들어가는 건 이미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뭐 악재가 뜬다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뭐 안 좋은 기사가 뜨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여줄 겁니다. 뭐 SCI 평가정보라든지 비덴트라든지 뭐 우리기술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뭐 오늘 이제 포착된 포스링크까지 이런 식으로 저가에 잡으시면은 충분히 급등을 했을 때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는 종목이라 중간에 올라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소액으로 주가가 박살났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검색식에 포착된 포스링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타 다른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악재가 떠주면서 박살이 나고 한번 바닥 구간에서 다질 때 이럴 때 한번 이제 매수를 소액으로 들어가면은 고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소액으로 고수익률을 달성하는 목적으로서 전략을 잡고 가면 소액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서 바닥 구간을 잡고 뭐 수익금도 적잖이 이제 챙겨갈 수가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포착이 되었던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가에 이제 주가를 큰 폭으로 내려주었을 때 소액으로 매수를 해놓으면 급등을 보여주는 모양을 보여주었고 뭐 대부분 차트는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주가를 큰 폭으로 한번 끌어내리고 바닥에서 이제 소액으로 매수를 하면은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바닥 구간에서 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만 매수를 해놨어도 이번 주에 바로 오늘 큰 폭으로 이제 상승세를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양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이제 차분하게 소액으로서 부담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자금은 소액으로 다만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고수익률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가 있겠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불확실성도 상당히 강했고 뭐 정식적으로 인정받지도 않은 그런 투자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게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액으로 뭐 이제 묶어놓고 묻어두고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금 관련 종목들도 유사하게 투자를 하시면 이제 훌륭한 투자 전략으로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소액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담아서 고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해보시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암리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업체 암리스 최근 일주일간 3차례나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2차례나 거래 정지를 당하는 만큼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바로 지난주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과 함께 제가 검색식에 포착돼서 암리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암리스를 뭐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냐면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했다. 투자금을 회수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투자를 하겠구나.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어딘가에 사업을 하는데 쓰든지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암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검색식에도 포착이 되었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지가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와 이게 정말
눈여겨보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달성을 하는데 얼마나 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뭐 저희 부모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암리스가 네가 말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물어보시던데 뭐 올라가는 데는 이유야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감, 주식은 역시 기대감에 올라간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전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여기서만 해도 벌써 뭐 주가를 바닥에서 출발해서 한 차례 들어 올리고 눌림을 준 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충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 여기에 어떤 이슈가 가미가 됐냐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재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날이 이제 목요일 날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2017년 12월 7일이죠. 7일 이제 목요일 날 이 시크릿노트에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상한가 뭐 한번 거의 뭐 상한가까지 달성을 해주고 떨어졌는데 오늘 뭐 자칫 잘못하면 3연상까지도 갈 만한 종목이었다. 뭐 지난주에 그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뭐 소액으로라도 조금 담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험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져가고 욕심내다가는 언제 종목이 고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으면 제가 이제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 이제는 익절을 어느 정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리스는 더 가져가는 이제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수익권을 가주었기 때문에 익절을 하시라 여기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리스 새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네이처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이게 어느 날짜인지는 제가 지금 지지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강의에서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인지 왜 우리가 여기에 눈길을 주고 투자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장세에서 정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네이처셀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바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드러납니다.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지난주만 해도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한 이후에 급락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주 전쯤에 이제 이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당시에 한 요 정도 부근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제가 2017년 12월 1일에서 11월 30일 요 정도 부근에서 목요일 금요일 3주 전이죠. 이때 제가 이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처셀은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고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언제 급락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이게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급락이 나와 주었는데 제가 방송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올지 더 일주일 있다 급락이 나올지 바로 내일 급락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네이처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위험 종목인가 경고 종목인가 이 딱 위험 딱지가 붙어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가급적이면 조심해라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을 한번 보여주고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한번 보여주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뭐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락을 한번 보여주고 2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 자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들어가시면은 추가로 이제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고 실제로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투자를 하기보다 지난주에 제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거라는 그 팁을 드렸을 때 바닥 딛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셨으면은 추가 수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이처셀 어차피 이제 가져갔으면 수익 실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을 한 이후에 뭐 15%, 20%, 막 30% 급락하는 종목들을 과연 견딜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끄트머리에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이제 내려주고 반등을 주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좋았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공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또 이게 늦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좀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 말고도 실제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지금 코스닥 장세가 이제 내년부터 집중이 될 텐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네이처셀은 뭐 놓쳤다 손 치더라도 그럼 지금 늦지 않은 종목은 무엇인지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힌트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검색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요거까지 제가 팁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챙겨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장이 이제 슬슬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장인 포착 시스템에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이 굉장히 적었는데 최근에 이 포착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그 지수 반등과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수익을 랠리로 펼칠 때가 됐다.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어지는 팁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처셀까지 세 종목 꼼꼼하게 확인해봤고요. 이 검색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스크린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크린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인가요? 네, 방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코스닥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건데 이걸 어떻게 캐치해야 되는지. 코스닥 올라가는 건 오케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 삼성전자가 좋다지만 이거 매수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삼성전자도 손실 치는 게 이게 주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명확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걸 찝어드릴 테니까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캐치하시고 지금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 내년을 책임질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코스닥 시장을 공략하는 법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그리고 강의해드릴 종목들과 업종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낱낱이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종목이 등장합니다. 뭐 어떤 업종이 좋을 거니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느니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종목 등장하니까 종목들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는지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들이 그냥 뭐 무턱대고 찍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12월 달만 해도 내마녀의 날이니 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니 많이 요거만 해도 지금 연말이고 그리고 갖가지 기업들의 공시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자기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과연 이 종목이 내년에도 올라갈 종목인지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뭐 지금은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올라갈 종목이 떨어지면 지금 매집할 기회고 뭐 가망이 없는 종목이면 그냥 바로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장세에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를 제대로 캐치하려면은 앞으로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으로 장세가 어떤 업종, 어떤 시장으로 수급이 쏠리고 어떤 장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지라는 종목이 보이실 텐데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설명드린 거와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가 내마녀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집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가 매집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에 반등을 주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차례차례 이제 종목들이 막 급등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매집 기간인데 여기에서 올라갈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해놓으면은 이 내마녀의 날 주, 말 그대로 리스크가 시작되는 이 주, 지금 바로 이번 주입니다. 12월 14일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번 주가 위험한 주인데 이 주에 과연 지수가 떨어질 것인가? 저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전주에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장세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그 지수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코스닥 지수가 음봉을 나타내 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리스크가 있는 주 그 이전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하게끔 유도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면은 위험한 장세니까 지금 더 가져가다가 주가는 박살나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0%, 15%, 20% 빠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위험한 장세래. 이거를 내가 가져가도 되나? 하면 바로 그냥 손절이 나가기 시작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말 뭐 말 그대로 장이 개박살이 났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 장세가 박살이 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치고 나서 막상 이번 주 되니까 지수를 반등시키고 종목들 주가를 반등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종목들은 오히려 지난주에 저가 매집의 기회였고 오늘 같은 내마녀의 날에 뭐 혼동을 주면서 반등을 주거나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꿈틀한다는 그 시그널만 포착하시면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내년이 시작되면서 1월 달부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바로 수소차였습니다. 수소차가 내마녀의 날 이후에 한번 반등을 줄 거다. 저가 매집의 기회다 하면서 이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 시기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때가 뭐 12월 지난주니까 뭐 12월 초입니다. 이때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요일 날 지나고 제가 방송에서 야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은 역시 매집의 기회로 삼은 이후에 금일 급등이 나와주었다. 거래량이 한번 폭발해주면서 급등이 나와주었다. 수소차가 지금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면은
한 번씩 폭발적인 수익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소차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바로 그냥 매도만 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은 짭짤하게 챙기셨을 테고 실제로 급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하셨다면은 더 큰 수익률 뭐 1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지뿐만이 아니라 이 일진다이아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121선 지지받으면서 아래 지금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금일 이 종목뿐만 아니라 유니크 역시도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기대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고점 달성을 해주었다. 지금 뭐 6,500원 주가를 돌파해 주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 웅덩이 요 웅덩이 부근에서 바닥 찍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딱 저점에서 이제 매수 들어갔으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제가 누굽니까? 단타장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점에 하면 일주일 만에 이런 수익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EM코리아라는 종목까지 딱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제 매수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가면서 한 종목씩 올라와 주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주가 급등이 나와주는 건 알겠는데 내만여의 날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끝인가? 과연 무슨 종목을 또 다른 종목이 있지는 않나? 바로 오늘, 어제, 지금 내만여의 날 이후 다음 주부터 내년을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업종이 아니고 종목을 그냥 들고 나왔고 이 종목들을 공개하기 이전에 왜 이 종목들이 좋은지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 뉴스 기사인데 코스닥 모멘텀이 유효하다. 12월 선물 옵션 만기 후 반등할 것이다. 선물 옵션 만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실제로 내만여의 날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4개의 파생 상품 만기 이업치는 바로 오늘을 끝으로 12월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 1월부터 반등을 줄 거다라는 게 바로 코스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에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면은 코스닥이 왜 코스피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겠냐? 뭐 물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게끔 해줍니다. 뭐 변동폭도 상당히 크고 우량주보다는 가치 성장주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주식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투자나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뉴스를 한 번쯤 접하셨을 겁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할 거다. 코스닥을 이제 활성화 시킬 거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코스닥을 지금 활성화 시킨다 해놓고 지금 말이 다른데? 연기시킨다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연기시킨다고 해놓고 지금 연기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코스닥 주저앉았다는데? 코스피도 외국인 팔자라는데? 뭐 코스닥도 지금 뭐 급락한다는데? 내년까지 연기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게 찬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취소가 아니고 연기라는 점. 그렇다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어쨌든 할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 활성화를 정책하는 게 연기가 됐다면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라는 뜻인데 그럼 언제 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으로 연기한다. 1월 달까지 연기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년 초에 상승을 할 거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2018년 1월부터 이제 슬슬 이제 반등을 주고 정책이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코스피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기존에 코스피 종목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이 코스피 종목을 내가 공략한 이유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내년부터 내년 초부에는 이제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그럼 매매를 쉬어야 되나? 나는 우량주를 좋아하는데 코스닥을 들어가면 좀 위험해가지고 난 별로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의 니즈까지 충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들이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안정성을 원하는 니즈까지 충족시키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 이 종목들이 바로 무슨 종목이냐? 바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이게 코스닥이라고 다 같은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기업,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정말 제대로 된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 성장성이 기대되고 실제로 안정적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기업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다.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 종목의 편입이 새로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뭐냐? 아니 코스피 200에 괜히 투자하냐? 안정적이지 않냐? 코스피 200 종목이 어디 쉽게 상패 당하냐? 어디 쉽게 뭐 급락 나오냐? 꾸준히 올라가지 않냐? 코스닥에서 바로 코스피 200 같은 역할을 하는 정말 좋은 종목들을 뽑아둔 게 바로 코스닥 150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코스닥 150의 기존에 있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편입이 된다는 거는 원래는 이 종목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성장성이 이렇게 두드러지는지 몰랐는데 혹은 원래는 별로 안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야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야. 매출액이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야.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우수한 기업으로 거듭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150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종목들 보시면 SM코어부터 해가지고 코엘패션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래 이제 가치 성장주로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고 뭐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제가 종목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수소전기차 그런 관련된 종목들 게임 관련주 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IT 반도체, 뭐 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기대되는 업종이 뭐겠습니까? 게임, 제약바이오, 뭐 수소전기차, 뭐 또 이제 신재생 이런 것들인데 역시나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앞으로 주도하는 업종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SM코어부터 해가지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BH, 뭐 에코프로, 셀트론 헬스케어도 있고 뭐 유니슨, 코엘패션, PSK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데 이것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코스닥에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안정성까지 챙기고 싶다. 하면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들하고 필히 같이 보셔야 하는 정말 기대가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코스피 신기록 랠리 하반기 IPO 5조 큰 장 선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2017년 7월 11일 기사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 7월 11일 기사입니다. 야, 7월이면은 이게 벌써 몇 달 전입니까? 이 7월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캡처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IPO 기업 공개 5조 큰 장이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기사에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를 딱 보고 필이 딱 꽂혀가지고 역시 이거는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된다.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된다. 바로 그냥 그 메모장에다 적어두고 이 기사를 캡처를 떠났습니다. 7월 11일 코스피 신기록 랠리 하반기 IPO 큰 장이 열린다. 과연 그 종목이 무엇인가? 이 기사에서 제시했던 종목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 당시에 7월 11일 기사에서 소개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소개한 기사가 아니고 바로 어제 기사도 한 달 전 기사도 아닌 7월 11일 기사에서 소개한 종목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티슈진,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지네어, LMP 코스메틱. 여기서 우리가 왜 7월 11일 기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기사가 예측한 게 뭐냐면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종목이 상장하기 이전에 이 기사에서는 이 종목들이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티슈진,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지네어까지 스튜디오 드래곤과 지네어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뭐 좋다 나쁘다 여부를 결정하기가 차트가 얼마 형성도 안 되었는데 어느 정도 상장한 지 기간이 좀 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티슈진, 펄어비스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정말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록해줬고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과 지네어, 실제로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 관련 종목들이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기업 가치가 이미 뭐 공룡주라고 할 만하다. 정말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4조니 2조니 8천억에서 1조, 8천억에서 1조, 뭐 1조, 1조 2천억, 2조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LMP 코스메틱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진 않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지금 주가 움직임 여기서 예측한 종목들 주가 움직임 한번 보면은 LMP 코스메틱 이거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목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네어만 코스피고 LMP까지 코스닥.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코스닥 장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눈길은 코스닥 종목에서 잡주로 쏠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도 기왕이면 좋은 걸로 가져가고 싶지 이게 명품 찾게 되지 싸구려 찾게 안 됩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애, 정말 좋아 보이는 애로 가고 안정적인 애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코스닥에서 명품이라고 불릴 만한 종목들, 그럼 이 주식장에서는 한 가지 요건이 하나 있는데 명품이라고 불릴 만한 종목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미 유행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행할 종목들,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 실제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기업 가치가 상당한 종목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품이라 불릴 만한 종목들이 바로 나타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저거 뭐가 이거를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을 여기 따로 분류해 놓은 거고 아래는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라 뭐 IPO 공룡주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IPO 공룡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점 요거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방금 전 기사에서 봤던 그 종목 IPO 공룡주의 지금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은 신규 상장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아까 그 분류해 놓은 종목 중에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까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심지어 내년 초부터 코스닥 장세에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고? 역시 주가로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펄어비스뿐만이 아니고 두 종목이었죠. 펄어비스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올라갑니다. 역시 올라가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다. 실제로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이 종목도 한 차례 이렇게 그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끌어내렸는데 뭐 옳다쿠나 하고 그냥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바로 또 그냥 수익 챙겨갈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코스닥 150 편입 종목과 이제 공룡주라고 불리는 새롭게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종목들, IPO 종목들을 봤을 때 동시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두 종목 모두 꾸준한 상승세, 급등세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이미 고점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남아있긴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종목이 잘 간 거는 이제 알겠는데 코스닥에다가 힘을 주겠다는 것도 알겠고 내년 초에 그리고 12월은 벌써 거의 다 갔습니다. 12월 거의 다 가고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그 전부터 올라갑니다. 1월 초에 이 종목들이 힘을 준다고 하면 12월 말부터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딱 1월 땡 치자마자 올라가는 거는 투자자들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다들 기간이 정해져 있기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매집을 그 전부터 들어가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1월 초부터 코스닥 상승 랠리 이어진다 했으면 이 종목들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는 것만 봐도 앞으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노려보면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실제로 제약주들이 반등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주가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처셀, 제가 아까 전에 그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급락을 해주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급락을 한 종목들, 뭐 신라제니니, 뭐 삼성제약이니, 또 뭐 셀트리온 제약이니, 뭐 이런 한미약품이니, 뭐 제약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라고 불릴 만한 애들, 뭐 셀트리온 제약,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뭐 네이처셀까지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급락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등 나올 거다. 역시 반등 나와줬고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만 들어갔어도 여기서만 들어갔어도 양봉 나오는 거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때만 들어갔어도 벌써 수익률 굉장히 높게 달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투자 조언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같은 장세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개인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반등을 줄지도 솔직히 좀 과연 반등을 줄까? 이것도 좀 의심이 들고 실제로 반등을 줄 때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신 분들, 제약바이오에 물리신 분들 겁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는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혹은 저점에서 제약바이오를 매집을 했는데 급등, 여기서 제약바이오를 매집을 했는데 급등을 했네? 여기서 익절하고 잔량을 좀 갖고 있다. 난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닥 찍고 반등 줄 때, 이럴 때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그때 잔량을 추가 수익을 노려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 섣불리 손절을 치기보다 제가 말한 대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이 시기에 기다렸으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신 분들, 뭐 제약바이오, 뭐 좋다,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가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내동매매 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그렇게 시크릿노트에서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도 들어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반등 줄 때 나오시라. 물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실 최소화하면서 나오시고 앞으로 코스닥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신규 편입 종목 150 편입 종목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티슈진 앞으로 이제 LMP 코스메틱 지네어 요런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 이거를 꼭 캐치를 하시라.
다음 화면 보시면은 급등 임박이다. 남아있는 저가 매집 기회 종목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을 공개하고 공략법까지 공개를 할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종목과 공략법까지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전망과 함께 살펴봐야 할 종목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는데요. 내년 초부터 코스닥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밝은 전망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라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는 코스닥 150 편익 종목 중 내년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공략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한 공략법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종목 공개하고 공략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년에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랠리 이어질 때 수익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꼭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